뭔가 유럽 사람들 하면은 되게 온화하고 봄의 느낌이 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세상은 차갑더라고요. 제가 이민국을 찾아갔더니 야, 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니? 우리가 약속한 날짜보다 2주밖에 더 안 지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2주밖에?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해외 교환학생. 오늘은 헝가리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장가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가희라고 합니다. 현재 프리랜서 리포터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이는 26살입니다. 한 입만 하실 분들 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세요. 교환학생은 그럼 언제 어디로 다녀오게 된 거예요?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다녀왔고요. 2019년 하반기에 한 학기 동안 다녀왔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헝가리로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하와이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게 토플 점수가 1차 지원해야 되는 그 마감 날보다 하루 뒤에 나온 거예요. 뭐야,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꿀팁 아닌 꿀팁인데 이제 11월 달, 10월 달 요때 시험을 보시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근데 스피킹이나 이런 거는 그 현지인들이 채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다 쉬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점수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너무 2차 때 아쉬웠겠다. 이제 지원을 하다가 유럽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수도로 가자라는 생각에 부다페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비영어권이다 보니까 언어도 약간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언어 네.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저는 국제 기숙사에 살았었어요. 아. 신입생 때부터. 일단 생활 속에서 뭐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소통이 가능한 영어는 조금 했었고 네. 그래도 아무래도 그 인증된 그 기관에서 받는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휴학을 하고 토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외국어는 갔다 오신 후에 얼마나 느셨어요? 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맞아.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헝가리는 좀 어떤 분야가 강세인가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의대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헝가리에서 그 사랑니 2개를 뺐거든요. 헝가리에서? 네. 여러분 꼭 치과 갔다 가세요. 가자마자 치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헝가리 그 치과를 갔어요. 네. 근데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헝가리 가서 사랑니 빼고 왔다 했더니 야, 거기 의대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치과 의사들도 다 짱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가 그 정도로 유명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한국 대학교랑 비교했을 때 헝가리 대학교는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일단 한국 학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쵸, 출석이잖아요. 출석 안 하면 끝이죠. 근데 저희는 그 렉처 그리고 세미나라고 2가지 수업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렉처 같은 경우는 안 가도 돼요. 그 대신 시험을 잘 쳐야 돼요. 친구들 사귀려면 그래도 렉처도 몇 번씩 나가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세미나는요. 요것도 한 3번 정도는 안 나가도 돼요. 4번부터는 페일이고 3번까지는 출석을 아예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니까 그런 거 일수 잘 맞춰가지고 나는 이번 주 월요일에 빠질 거고 다음 달에 빠질 거야 막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여행 다니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행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헝가리 교환학생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헝가리에서 한국인들을 많이 못 만났기 때문에 영어를 무조건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네. 생존 영어로서 영어가 많이 늘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귈 수가 있어요. 진짜 인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점도 한국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헝가리 가서 되게 힘든 일, 뭐 남자친구랑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몸이 아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정말 감정적으로 좀 정서를 나누고 싶은데 영어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서럽죠. 너무 서러웠어요. 뉘앙스도 다르고 맞아. 분명히 위로는 해주는데 나도 얘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좀 반드시 준비하고 가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돼지코 변압기 가져가시는 네. 건 꼭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적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1년이나 한 학기 정도 단기로 가시는 분들은 되게 뭐 거주증으로 체크해가지고 가시거든요. 근데 거주증 발급 받으려면은 뭐 통장 잔고가 얼마 이상이 찍혀 있는 문서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주는 증서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걸 미리 다 프린트를 해 가셔야 돼요. 아, 그리고 헝가리가 되게 행정이 늦는 걸로 악명이 높아요. 얼마나 늦냐면 네. 제가 거주증을 가자마자 발급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일단 막 7, 8시간을 대기를 하래요.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되는데 그 네. 거주증이라는 게 되게 한국인이 되게 좋더라고요.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거주증을 꼭 들고 다녀야 되는데 90일이 넘어도 3개월이 지나도 거주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민국을 찾아갔더니 야, 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니? 우리가 약속한 날짜보다 2주밖에 더 안 지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2주밖에?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행정이 늦고 그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교환학생을 가서 뭔가 기대와는 좀 달랐던 점이 있을까요? 뭔가 유럽 사람들 하면은 되게 온화하고 막 카페에서 빵 먹고 맞아. 막 커피 딱. 한 잔 이렇게 딱 하면서 되게 온화하고 막 봄의 느낌이 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세상은 차갑더라고요. 사실 저는 딱 헝가리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네. 쇼트트랙 선수 있잖아요. 아, 그 윙크남. 윙크남. 아, 알죠. 네, 약간 그런 이미지의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 계시기도 하고 이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 헝가리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좀 친절한지 아니면 좀 사람 사귀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건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닌 분들도 계셨어요. 일단은 말투가 약간 좀 세세요. 아, 고마워라고 한마디 하신 건데 저는 헝가리어 모를 때 되게 저한테 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다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친구 사귀는 꿀팁 네.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인들이 PPT를 좀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아, 그쵸. 네. 저 PPT 장인이에요. 저 장인까지는 아니었는데 거기 가니까 장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에 놀러 오던 남자 그 여자 막 친구들이 막 있었어요. 뭐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번호 이제 물어보고 교환을 했었는데 그땐 되게 시큰둥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갔는데 발표를 했거든요. 네. PPT로. 끝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와가지고 아, 너 한국애였지 이러면서 붕어 싸만코 막 이러는 거예요. 붕싸를 알더라고 그 친구가. 대박. 그래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단 동양인들이 좀 있어요. 중국인 네. 유학생들도 좀 많다 보니까 관심을 그렇게까지 안 주더라고요. 저는 관심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럴 땐 PPT를 한번 잘 만들어 봐라. 교환학생을 가면 먼저 한 학기 먼저 간 친구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이 한국인 커뮤니티 같은 게 활성화돼 있나요?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귀찮았어요. 끝날 때까지도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 친구를 찾았던 그 방법은 네. 그냥 수업을 무작정 들어갔어요. 되게 한국인 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끝나자마자 잡았어요. 죄송한데요. 이랬더니 네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인이구나.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그 친구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사랑니가 너무 아픈데 치과 어디로 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혜미야 고마웠다. 근데 커뮤니티 저는 이제 추천드려요. 너무 힘들거나 할 때는 추천드리고 저는 심지어 그 유럽 여행 다닐 때도 유랑이라고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조차도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네. 동행을 안 구했어요. 그 혼자 다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 다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즐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사람 바이 사람이다 이것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뭐 다양한 썰이나 생각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으세요? 제가 스위스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어머.
경치 좋은 호스텔을 구해가지고 단독 방을 갔는데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창문을 또 열어보고 싶어서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좀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셨는데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아, 힘으로 열어 이러는 거여서 힘으로? 깨면 어떡해? 내가 이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 30년 넘게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도 깬 사람이 없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했어 심지어.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아 올라가서 해볼게요. 이러고 딱 했다? 근데 와장창 하고 깨진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일이 일어났구나 이러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되게 유쾌하시고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가지고 네.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막 여기 손목에서 피나고 막 이랬거든요. 할머니가 뭐 연고랑 가지고 오셔가지고 괜찮다고 30년 만에 너가 처음이네? 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헝가리에서 지내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로 숙소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제공이 됐었고요. 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한 학기 정도 기숙사 살고 한 학기는 자취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 기숙사는 네. 되게 시설도 괜찮은데 좀 저렴한 편이었어요. 340유로? 그리고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한 300 후반에서 400유로 정도를 내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숙사 살 때 완전 한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에서 한국인이 혼자였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었거든요. 되게 안 좋은 일들도 많았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방이 좋으니까 만남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 괜찮은데 새벽 3, 4시까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국제기숙사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 시끄러운 거는 알고 항상 같이 뭐 놀고 했기 때문에 네. 별로 신경이 안 쓰였거든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래도 걔 중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엄청 걱정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새벽에 탈주하고 가출한 적도 있거든요, 기숙사를. 그때마다 다른 기숙사 친구들이 네. 다 데려다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다음에 가면 자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은 약간 교통이 편리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헝가리는 좀 어떤 편인가요? 헝가리도 되게 편리해요. 가격도 학생증을 가지고 가면 한 달 월권이 13,000원 정도? 되게 진짜 괜찮죠. 저렴하다. 그쵸.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네. 검사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무임승차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증이 없이 학생 카드로 만약에 탑승을 네. 해서 걸리면 4만 원 넘게 내야 돼요. 저 한 번 아. 내봤어요. 무임승차로. 중국인 정말 친한 남자애가 네. 저한테 일회권을 주면서 이거 타고 돌아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탔어요. 근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미 들어갔고 저만 들어가면 되는 네. 상황인데 나 없어 어떡해 검사 안 해 빨리 타 이래가지고 그냥 탔어요. 근데 하필 하필 집 앞에서 그날 조금 중후하신 아저씨가 네. 빨리 내 돈 이러면서 내고 방에 가서 울었어. 좀 서러운 거예요. 나 여기 원- 낯설고 원래 검사 안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유럽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또 치안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소매치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쓱 가져가는 소매치기도 소매치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갑자기 뭐 여유롭게 밤에 네. 뭐 하나 더 먹겠다고 해서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에서 갑자기 누가 그 크로스백이었는데 그대로 끊어갔어요. 끊기자마자 제가 그때 네.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네. 빵모자 쓰고 있었는데 빵모자 그대로 벗고 야 이씨 이러면서 뛰었어요. 뛰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외국인 여자분이 같이 뛰어줬거든요. 그렇게 3명이 뛰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제 친구가 그만 가라고 가야 그만 가라고 걔네들 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왜냐면 가방을 끊을 용도로라도 칼을 들고 다닐 수도 있다. 네. 걔네가 궁지에 물리면 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만 맞아. 두라고. 그렇게 해서 또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게 그 거주증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거주증이 지갑에 들어있었거든요. 음. 근데 출국할 때 막혀서 거기서 이제 거주증 사진을 생각이 났거든요. 중요한 번호만 가리고 네. 사진을 찍어놨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스토리 기록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그러고 겨우겨우 상사랑 그 친구랑 뭐 통화해가지고 저를 네. 내보내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는 클라우드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유럽이나 헝가리 교환학생 추천하시나요? 저는 근데 완전 강추예요. 아, 진짜로.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괜찮아요. 그건 다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유럽을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여행을 하실 때가 너무 많고요. 음. 시간표만 정말 잘 짜시면은 네. 야간 버스 타고도 막 어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국제학생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을 때 할인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가 항공도 만 얼마 정말 잘 찾으면은 왕복 3만 원에 어머. 갔다가 왔다 갔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낭 하나만 메고 진짜 계획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여행하시는 걸 너무 좋아한다 네. 하시면 유럽에서 뽕을 뽑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나서 본인이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환학생 갔다 와서 제가 네.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그 누구도 나를 케어해 줄 수 없다. 내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일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단단해져서 왔던 것 같고요. 가지 않았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를 하더라도 저는 하고 후회하자 이런 주의라서 다들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꼭꼭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헝가리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장가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못 갔다 온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우면 안 돼요. 꼭 네. 가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